핫쌤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코레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왔죠. 그동안 필기시험 준비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치르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올린 필기 후기를 보고 전체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학습 방향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나와 해외관계에 있는 필쌤이 실제 응시하러 시험장에 갔었는데 회사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지 못하고 회사 업무 끝나고 난 다음에 역시 여기저기 후기를 보고서 이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필쌤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에 올렸었죠. 많은 학생들이 이 내용에 공감하고 있더군요. 자, 필쌤이 인터넷 여기저기서 찾은 코레일 NC에서 시험 후기입니다. 보니까 지문길이 장난이 아니었다. 맞춤법, 문장별 이와 같은 문제 나오지 않고 주제찾기, 틀린 보기 찾는 이와 같은 것은 나왔다. 자, 맹제 문제 나오지 않았답니다. 추론이나 내용 찾는 보기가 많았다. 수리 파트에서는 자료해석 문제가 많았고 확률 문제가 있었다. 자, 문제결에서는 거짓말 찾기 이와 같은 문제 유행 없었다. 오히려 의사소통 같은 문제가 있었다. 자, 이런 얘기를 쭉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카페에서 많이 참고를 했더군요. 나는 특히 이분 블로그에서 찾은 이 후기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분이 하는 말, 사실 복무에서는 참 거짓이랑 맹제 문제 나오길래 이것 위주로 많이 준비했다는 거죠. 근데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슬펐다 그러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 무단 선발대회가 아닐까. 참 웃고픈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인가를 좀 깨달아야 합니다. 뭘까요? 자, 이분은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NCS 예시 문제, 그것을 개발해서 공개했던 회사 대표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NCS 문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 상황형 문항, 두 번째, 이론형, 세 번째, 과도기적 문항이다. 자, 이 세 개 유형 가운데 상황형 문항이 가장 많이 출제되죠. 이론형 문항은 지식 자체를 묻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것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도기적 문항인데 이것이 무엇일까? 자, 2015년 NCS가 처음 등장하고 난 이후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기업들 적성의 문제에 익숙해 있는데 갑자기 이와 같이 괴물 같은 존재를 선보이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중간 형태의 문제 출제를 좀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던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적성검사와 지옥 기초능력평가 이것을 서로 플러스시킨 형태의 문제를 어느 정도 출제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명제 문제 이와 같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 5년이 지났죠. 그래서 본래의 취지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전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맹제 문제 자꾸만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코레일 같은 경우 거의 안 나왔다 그러죠. 그러면 이번 하반기 대비 어떻게 공부할 거냐. 자,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쌤의 주관적 판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독치사 카페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방향을 내 나름대로 다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 여기서 하는 말, 어쿠북 이론을 단순히 확인한 형태보다는 실제 업무 상황과 접목된 형태에 출제되고 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설, 신문기사, 그리고 보도자료, 보고서, 기획서, 계약서 등 실제 업무에 접할 수 있는 문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자, 이와 같은 기류에 따라서 내가 유튜브에 동영상 이런 걸 올렸죠. 코레일 NCS 의사소통 문제, 특히 지문의 특징에 대해서 내가 설명했습니다. 지문 내용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음악, 종교, 철학, 예술 이와 같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분야의 전공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독해력입니다. 자, 수리능력 시험에 대한 독치사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NCS 도입 전 직무적성 검사 유형과 가장 비슷하게 출제되고 있다. 이것은 과도기적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여기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치중해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수리능력 문제 풀이에 필요한 방정식, 통계, 확률 이와 같은
것들 어쩌고 그래프 통계 자료로 이루어진 도표 분석한 능력. 자, 이것은 어느 정도 일부 맞습니다. 어쨌든 자료 해석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독지사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풀이 스킬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선택지 중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부터 확인하자. 오답 수거하면 풀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내 말이 그 말이죠. 자, 자료성 문제 선택지 보면 크게 해석형 진술과 계산형 진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택지 개수가 4개든 5개든 1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관계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형 진술과 계산형 진술로 나눌 수 있죠. 자, 계산형 진술이 어떤 거도 하고 이해하면 해석형 진술을 알 수 있죠. 자, 계산형 진술 선택지 진술에 계산값 소요점 퍼센트 미만, 미달, 이하, 이상, 초과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계산기를 동원해서 두드려야만 계산값을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선택지에서 빨리 해석형과 계산형을 그룹핑한 다음에 해석형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해석형이 긴 진술과 짧은 진술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봐야 할까요? 짧은 걸 먼저 봐야 되죠. 이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접근하면 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학생이 하는 말, 자료성 문제, 주로 해석형 선택지, 진술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 확인을 하면 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굳이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료는 해석이라고 부르지 자료 계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코레일 NCS 수리 문제에 대한 별도의 후기입니다. 응용 수리 2개 정도 나왔고 나머지는 자료 해석 문제였다.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두세 개의 도표를 이해하고 풀이했다. 이것은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낸 후기죠. 그리고 이번에 서류 합격자들 대상으로 공개한 예시 문제 풀이 동영상 아래에 이 댓글이 달렸더군요. 자, 이 2개의 후기 그리고 댓글 가지고 추론해 본다면 이번 문제 공개된 NCS 예시 문제와 비슷한 유형이 출제됐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은 그래프 정보를 주고 상황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하죠. 근데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문 내용이 길거나 복잡하면 답은 쉽다. 이 명제를 머릿속에 꼭 가지고 있으면 이와 같은 문제 만나면 당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우리 필쌤이 앞에서 봤던 그 동영상을 내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올렸더니 어떤 학생이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다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뻐꾸기가 정시마다 온답니다. 9시부터 출근해서 전체 54번 울었으면 퇴근 시각은 몇 시냐.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손도 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필쌤이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10, 11,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전체 54번 나온다. 자, 우리 필쌤이 지인에게서 확인한 내용은 이렇답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 출근한답니다. 그러면 퇴근 시각은 6시부터 7시 사이겠죠. 자, 이 시간 동안은 근무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법정 근무 시간을 채우고 퇴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파악했으면 이 계산이 필요하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각이죠. 결국은 6시, 7시 사이에 퇴근하게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해결 영역에 대한 독지사의 분석과 제시 학습 방향입니다.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명제나 논리게임 이와 같은 기존 문제 유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앞에서 봤습니다. NCS 예시 문제를 개발해서 공개한 회사 대표가 과도기적 문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과도기적 문항은 기존의 적성검사 문제 유형을 NCS와 결합시킨 형태입니다. 근데 이것은 점차 출제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 이번 코레일 NCS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제되지도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NCS가 본래 추구했던 방향으로 즉 취지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필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레일이 자원관리 영역을 채택하지 않았는데 후기를 보면 자원관리 얘기를 자꾸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죠. NCS 학습 방향 제대로 잡아라. 자, NCS는 전체 의사소통 관점에서
문제 해결과 수리로 나눌 수 있는데 문제 해결은 나머지 영역을 전체 아울러서 봐야 한다. 특히 자원관리는 문제 해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다. 자, 자원관리는 또 수리와도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최근에 보면 수리 영역 채택률은 떨어지고 자원관리 채택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원이란 경제활동에 필요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은 자원을 어떻게 잘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좋은 결과를 내느냐, 그게 달린 거죠. 현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등장한 이론이 경제학인데 경제는 미시와 거시로 나눌 수 있죠. 자, 이 미시는 거의 자원 배분에 대한 이론입니다. 자원을 어느 만큼 잘 배분해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 여기에 전체 내용이 맞춰져 있죠. NCS는 기업의 경제 활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수리보다 자원관리 채택을 더 선호합니다. 이게 더 필요한 거죠. 건보도 코리아와 같이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리 3개 영역을 채택했는데 수리 또는 문제해결 영역에 자원관리 관련 문제가 출제됐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옳은 방향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보고 있는 이 문제는 작년에 코레일이 공개한 샘플 문항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문제 해결과 자원관리가 결합한 형태의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발문에서 최소 시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 최소와 효과 최대를 할 수 있는 인원 배치, 시간 관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유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필쌤이 올린 코레일 NCS 후기 동영상에 달린 또 다른 댓글입니다. 자원관리 공부 같이 하면 유용할 것 같다.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죠. 자, 이분이 하는 말, 전공이든 NCS든 기초 개념을 확실히 잡아놓고 다양한 문제를 접하는 게 고득점으로 가는 길인 것 같다. 내가 이야기를 항상 하죠. 개념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만 시도하면 이와 같은 학생들 들려주는 얘기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학생 2015년부터 계속 공부했다 그러죠. 그런데 실패만 거듭했다, 이렇게 자기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이 학생도 기본 꼭 따져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 제대로 익히자, 이렇게 잔소리하죠. NCS는 20년간 여러분들이 익힌 지식을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지식 활용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익혀서 그 지식으로 답을 찾는 이와 같은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 쉽게 접할 수 있고 많이 풀 수 있고 그리고 정답률을 높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면접으로 가자는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